자, 별표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식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배운 거랑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 눈에 지금 절대값이 식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멈춰주세요. 이 상태에서는 진행 불가입니다. 절대값이 보이면 진행이 불가니까 절대값을 뭐 해주셔야 되느냐?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절대값을 해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값의 결과물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값의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절대값 x라는 친구의 결과물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갑자기 글발진을 하시면서 얘는 x이고 얘는 마이너스 x라고 이제 결과를 내놔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완전 고등학교 3년 내내 얘 때문에 쫄아가지고 절대값만 나오면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쓸게요. 절대값 3, 절대값 마이너스 3, 절대값 a의 결과물을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3의 결과물은 뭐예요?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의 결과물은 뭐예요? 절대값 a의 결과물은? 몰라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 두 개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데 얘는 결과가 다르거나 안 나온다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절대값 안에 숫자가 들어갔었을 때 지금 확연하게 눈에 뭐가 뜨입니까? 부호라는 친구가 눈에 뜨이죠.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이야? 양수가 들어가면 그냥 나가주세요.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나가세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A라는 친구는 우리가 앞에서 뭐 항등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미정계수 뭐 아니면 뭐 미지수 지금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A에 원래 우리가 딱 A만 쓰게 되면 이 앞에 부호가 없는 거는 무슨 처리야? 부호가 플러스 처리지. 근데 A 자체가 무슨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면 얘는 앞에가 플러스라고 해도 얘는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A라고 써져 있는 친구는 이 안에 누가 들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잡아주는 거야. A야, 네가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네가 0 포함 양수일 때하고 0 미만일 때로 내가 나눠서 2번 계산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누군지 모르는데 얘만 계산해서 답이요 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네요. 그러니까 얘하고 공평하게 2번 다 계산해서 답을 도출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 x라는 친구가 누군지 이 부호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 미만일 때로 가정을 잡아버렸죠. 네. 0은 양수 범위에 그냥 낑겨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양수라면 난 그냥 나오겠지. 음수라면 마이너스 받아갖고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x의 범위를 확인하셨죠? 가만히 있는 x라는 친구를 내가 수직선으로 쭉 길게 있으면 x 전체잖아요, 지금. 걔를 가만히 있는 친구를 빡 뽀개가지고 하나는 0 이상, 하나는 0 미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는 거지.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다시 합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이제 절대값이 없으니까 문제 없이 진행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요거 부등식은 결과 내는데 크게 어려움 없죠. 바로 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가시는 거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1인가요? 1 맞아요? 네. 그럼 얘가 1이면 여기도 1이겠죠? 잠깐만. 뭐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맞고 여기는 1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봐.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요.
왜냐면 우리가 x를 위에 줄은 어디서만 갖다 쓰겠다고 가정했어. 0부터 그 이상을 갖다 쓰겠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 초과 부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바라보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를 최종 답을 써주셔야 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갖다 쓸 저 베이스먼트는 어디서부터예요? 0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갖다 쓴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나는 구한 게 이쪽을 나는 원하는데 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네가 줄 수 있는 것만 내가 가져다 쓸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0 이상 x는 2 미만입니다 라고 답을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 번 더 얘도 한번 볼까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1을 썼어요. 근데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갖다 쓸 수 있다고? 0부터 그 왼쪽을 갖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구한 친구들 때문에 야 여기 좀 줘봐봐. 근데 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다 쓸 때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여기죠. 0까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다시 합치라고 그랬죠. 연결하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쭈르르르 가다가 0에서 끊겼잖아. 근데 여기서 0에서 딱 받아줘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어. 최종 답은 마이너스 2초가 x는 2 미만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옆에 오른쪽에 2번 봐볼까? 자, 이건 느낌만 보는 거야, 얘들아. 자, 문제에서 이걸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절대값이 그럼 일단 멈춰. 절대값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절대값 해제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부호가 필요하죠. 근데 x-3이라는 친구는 부호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할 거는 절대값 x-3의 부호를 가정해 줄 건데 네가 만약에 양수, 0 포함 양수일 때와 네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가주시면 부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부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값이 구해지겠죠? 자,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직접 계산은 안 해도 여기서 x값을 구한 거를 얘하고 작업 또 얘하고 확인 작업 해가지고 보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연결 합친다고요. 되시겠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친구들은 꼭 이 과정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서 구한 범위 이것만 한번 위에서 구해볼까? 넘기면 4x 플러스 3이니까 1하고 3 나와서 x는 1 이상 3 이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보면 얼마만큼 어디서부터 갖다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난 3부터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 x를. 근데 나는 3이 끝자락이잖아. 그러면 야, 나 1.1, 2 줘봐봐.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있는 것만 여기다 써야 되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야. 여기 범위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된다고요? 마지막 합치는 거. 그거는 잘 해보시기 바래요. 문제 될 거 있나요, 혹시? 승원이 문제 될 거 있니? 승현이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거기 옆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미정계수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자, 위에 84-2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번, 2번 둘 다 보시죠. 자, 일단은 식을 이렇게 하나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자, 지금 부등식에 미정계수가 각각 하나씩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실수이다 라는 조건. 자, 그러면
왼쪽 거 먼저 풀어보도록 하시는데 부등식을 풀려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맨 처음에 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인수분해가 바로 보인다면 좋은 일이지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갔을 때 인수분해가 안 보인다면 인수정리 또는 조립제법 이런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배운 친구들 있죠? 그 친구를 데리고 와도 돼요. 자, 그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 이 식에다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ax, 2a 보이시죠? 어차피 내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x에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0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2a를 죽이기 위한 숫자가 누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면은 0이 나오시겠지. 암산해봐도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x-2에 여긴 2a니까 x-a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왔어. 그러면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해도 방정식을 베이스로 움직인다고 꼭 생각해 주시고 자, 왼쪽에 있는 2차식을 봤더니 근이 2하고 a가 나와 있죠. 자, 그럼 근을 먼저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걸 봐선 1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 것도 확인했죠. 자, 이럴 때 내가 가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생각하면 더 편하다라는 거야. 자, 제가 요새 얘기하는 거지만 얘 이름이 뭐라고요? X축. 식으로 표현하자면 Y는요? 그치. 그러면 y는 0인데 내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x축보다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낮은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구할 범위는 딱 봐도 x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는 a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답을 이렇게만 쓰고 끝 하게 되면 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일단은 얘는 머릿속에서 지워주고 내가 A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응, A가 모르잖아. 근데 뭘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2 포함 2보다 크다. A가 2보다 작다 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A가 2보다 크든지 작든지 요 두 가지로 나눠서 가정해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저 사이의 범위에 넣으려고 하니까 얘부터 먼저 볼까? A가 2보다 작대. 그럼 그때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A가 2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A가 2랑 똑같대는 잠깐만요. A가 2랑 똑같다면 2는 2.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2보다 큰데 2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2가 있으면 위험하잖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A는 2라는 친구는 근이 없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쓴 게 답인 거예요. 보이셔요? 보이겠니?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해온 거는 미정계수가 거의 없었어. 그렇잖아. 숫자 위주고. 미정계수, 즉 이러한 상수형 문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한 번도 없었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니네들한테 뭘 강조하고 있어? 미정계수가 누군지. 미정계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중학교처럼 공부한다고 하게 되면 원래 여기 A가 아니고 숫자가 하나가 반드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미정계수가 들어가니까 표현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한다? 우리는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지금 내가 A라는 친구가 2보다 크다, 작다, 2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암흑기를 거치게 될 거야, 수학에서.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영상 강의 올려드리면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는 계속적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혼자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체크했다가 꼭 질문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지 뭐 인생 2회차 살 거 아니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안 와닿거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요? X라고 친 건 답이 없다. 응,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요거 좀 요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아, 그 페이지의 맨 위에 한글 읽어봅시다.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2차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거하고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는 뉘앙스가 되게 다른데, 만약에 내가 예서라고 부르면 성을 안 붙였잖아. 그러면 얘가 김이박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유예서라고 이름을 딱 붙여서 성까지 붙여서 불렀는데 이예서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을 잘못 부르면 성을 유라고 붙였는데 이라고 잘못 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문제 위를 봤는데 한글로 2차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으면 요 A라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는 0이 금지당하죠. A가 0이라면 2차 항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 한글을 보니까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A가 죽든 말든 알바노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A가 0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가 있잖아요. 그럼 A가 0이라면 0x의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꼬라지랑 똑같은 거죠. 다 어차피 0이니까. 원래 0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항을 다 살려만 놨어. 자, 여기에 내가 x가 아무리 노력해서 모든 실수 다 넣는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뭐가 나와요? 그런데 그 0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a가 0일 때는 해, 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a가 모르는 건데 0은 안 된다고 확정이 났죠. 그럼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방정식을 배운 니네 입장이라면 여기에서 진행해도 되지만 부등식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A가 양수라면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죠? 야, 씨, 녹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뒤로 가서 써야지. 뭐야? 생각이 없는 새끼네, 이거. 녹화하고 있는지 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볼록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살짝 써놓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이라고 살짝 써놔야 돼. 왜냐면 A가 양수일 때, 자, 여기 해석해봐요. 얘는 X축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위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의 범위를 구해주세요인데, A가 음수일 때는 위라고 그랬잖아. 그 위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얘는 벌어지는 값, 얘는 모이는 값. 그래서 답이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를 분류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 자, 양수일 때라고 하고 가면, 자, 자연스럽게 바로 갑니다.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죠. 자, 잘 봐요. a가 무슨 수라고요? 양수라고요. 그럼 내가 양변에 a분의 1 정도는 곱해도 괜찮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역수관계니까 곱하기 1이 되시겠고, a분의 1의 부호는 뭐죠? 1. a분의 1의 부호가 1이라는 참 좋은 대답이죠. 플러스죠. 자, 양변에 플러스를 더 곱하게 되면 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음수를 곱한다라고 얘기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시겠죠. 그러니까 윗줄과 아랫줄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하고 1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범위는 작은 것보다 계속 작고 큰 것보다 커집니다라는 범위가 나오시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4와 1 사이로 모여주세요라는 범위가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을 하나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왜요? A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만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A를 모르니까 A가 0일 때, 양일 때, 음일 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왜 0, 양, 음으로 나누냐면 0일 때는 네가 뒤지면 2차가 아니잖아. 그럴 때 한번. 네가 양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음일 때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잖아.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은 총 몇 번 봐야 돼? 3번 봐야 돼. 근데 방정식은 우리가 시야를 좁아서 어디만 본다고요? 방정식은 뭐만 보는 거야? y가 0일 때. 그치, 0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문제라면 0이냐 아니냐만 판가름해주면 끝나요. 근데 부등식은 거기서 판가름이 끝나면 안 돼. 0이냐 양이냐 음이냐. 왜냐면 잘 생각해봐. 방정식은 뭐만 본다고? 0만 본다고. 근데 부등식은 뭘 보는 거야? 0 위냐 아래냐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닙니다 해서 끝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부등식은 몇 번 나눠야 돼? 3번. 0, 양, 이렇게. 방정식은 몇 번 나눠야 돼? 2번. 0이냐 아니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을 배우고 왔다면 2차 부등식의 작성은 꽤 쉬운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들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의 범위를 이야기할 건데 이걸 이제 풀었다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걸 먼저 보면 위예요, 아래예요? 위잖아. 그럼 이제 범위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부호가 최대한 누구로 지금 또 익숙해져 가고 있지? 양수일 대로 익숙해져 가고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고 양수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해의 범위가 나와주면 참 고마운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데 이러한 식으로 범위가 나오면 우리는 재빠르게 판단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을까? a가 음수. 그치, a가 음수라는 거지. 지금 그 판단은 머릿속에서 아니 위면 이게 절대 안 나오는데 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럼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건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를 봤는데 아 그러면 A가 음수라는 판단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맞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뭐 A가 뭐 별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은 거의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얘들아 생각해 봐봐. 얘하고 얘는 이 식의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볼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3보다 큰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부등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가는 2차식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가는 2차식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을 쓰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요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봐.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벌어지는 범위잖아 지금. 양수다 a가. 근데 문제는
벌어지는 범위를 우리가 세팅을 할 때 벌어지는 게 총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위입니다. 양수일 때 위입니다. 음수일 때는 뭐예요? 아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A가 만약에 내가 양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등호는 내가 뭘 써 넣어줘야 돼? 전보다 크다. 그치, 이걸 써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네. 음수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다 넘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주었을 때 부등식을 완성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완성하는 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유제는 260페이지에 여러분들 86-1번 너무 쉬운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 이상이야. 야, 이거 그냥 개 쉬운 거 아니냐? 1이지. 아래로 블록이잖아. 위잖아. 그 고정이 벌어지는 거 고정이잖아. 고민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해의 집합 범위가 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큽니다. 이렇게 썼어. 딱 맞아 떨어졌죠, 지금. 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얘하고 얘가 이 식에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도 고정됐잖아. 네. 아까 뭐 근각에서의 관계 하는 거 보니까 배웠나 보지. 두 근의 합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응,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인데 두 근의 합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0. 응, a분의 c니까 b죠. 그게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라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도달해도 되고 아니면 얘로 식 만든 다음에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봐도 되는 거야. 이건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거 없죠.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해볼까? 자, 이번에 그 밑에 있는 플러스야. 자, 지금은 86-2번에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 260페이지의 내용을 하고 쉬었다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A, B, C 중에 아는 친구 있어요? 다 초면이지, 다 몰라. 네. 근데 걔가 0보다 크대. 아, X축 위겠구나 찾아야지 하고 이제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야, 네가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뭔가 미스매치가 살짝 되니까 자연스럽게 A가 음수다라는 건 판단이 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건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야, 그렇다면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은 친구의 해를 좀 구해줄래? 라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난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문구 하나. 한 문자로 정리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거든요. 자, 조금만 집중해서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여기만 먼저 이야기를 좀 끝내고 일로 오고 싶은 거야. 여기 이야기는 제대로 끝내고. 자,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얘하고 얘는 이 식에 뭐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붙여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a가 음수라고 접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자, 이제 전개 좀 해볼 거예요. 자, 전개하시는데 a의 x의 제곱 괜찮죠? 마이너스 2분의 1 a의 x도 나쁘지 않죠? 마이너스 2분의 3a도 문제될 거 전혀 없죠? 네. 근데 그게 누구래? 얘라고. 그러니까 얘의 얘,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가 은연중에 발동을 딱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 야, A가 뭐냐? 그럼 A는 A죠. B는 뭐냐?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인데요. C는 뭐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자로 정리된 거 느꼈습니까? 자, 이제 얘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B하고 C를 A로 바꿔 써주면 이제 문제가 거의 다 끝나겠죠. 맞아요? 범위까지 구하고 A 부호 신경 써서 범위까지 구하면 다 끝나겠지.
자,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일단 써보자. b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라고 했으니까 그냥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어떻게 돼줘요? 2분의 3a가 돼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0보다 작아. 자, 풀어야 되니까 지금 항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몇이 있어? A. 또 항마다 2분의 1도 뽑았을 수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하고 2분의 1하고 a를 다 뽑아서 쓸 거야. 마이너스 1분의 a를 뽑았으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제 얘를 없앨 거죠. 네. 얘를 없애는 거는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저 친구의 역수를 곱해서 없애는 거야. 양쪽에다가 다. 근데 a의 부호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부호는 뭐죠? 그죠? 전체 부호는? 그럼 어차피 역수를 곱하면 양수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 그러면 이제 난 이거 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과 1이 나와서 그 사이의 범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을 나갈 차례이고,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쓰세요. 얘는 2차입니다. 2차라는 말 하나 때문에 a는 0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A, B, C의 역할이 있는 건 아시죠? 네. A는 볼록성, B는 왼쪽, 오른쪽, C는 위아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해석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지만 해석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인수분해는 이제 약간 구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꼭지점의 정보가 P, Q라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림이 총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잡았을 때 정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6가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6가지의 그림이 일단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양수일 때와 그 다음에 A라는 친구가 음수일 때 이렇게 2가지의 경우로 나누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판별식 있죠.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걔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해서 양수일 때 하나, 둘, 셋, A가 음수일 때 하나, 둘, 셋 총 6가지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럼 X축을 좀 길게 뽑아주고 자, 이렇게 3개를 일단 그려봤어요.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중근일 때, 그 다음에 이거 없을 때. 그쵸. 이제 중학생들이 이게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절편 2개가 생기죠.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중학교 때는 알파, 베타를 많이 안 썼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무조건 알파, 베타를 씁니다. 여기는 근이 하나만 있으니까 알파. 여기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허근인 거야. X축하고 안 만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 X축, 즉 Y는 0이라는 친구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쫙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Y는 0만 볼 거야. Y는 0이 되는 지점이 어디하고 어디야? 알파와 베타. 두 번째 그림. 알파. 알파. 근데 알파가 중근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 2개가 있는 건데 2개가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쓰는 거야. 수학에서는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걸 완전 극혐하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책을 보니까 근이 1개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인 거고 똑같은 게 2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봤더니 만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지금 내가 y는 0의 시점으로 보는 거는 무슨 식에 대한 시점이야? 1차식. 자, 다 대답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 2차 함수에서 y는 0일 때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차 함수에서 y는 0일 때만 보는 게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 y가 0이 포함되든 말든 위든 아래든 이렇게 보겠다는 건 뭘 보겠다는 거야? 부등식인 거죠. 그리고 그냥 함수 다 볼래요. 저 첫 번째 그림 보면 저기가 최소값이지 지금 저기. 네. 그 저기서부터 위에 다 볼래요. 이건 뭐야? 그냥 함수 다 보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A가 양수인 거야.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식은 fx라고 이름을 잡을게. 자, 우리가 똘망똘망한지 한번 느껴볼게 얘들아. 자, fx가 있는데 여기에 0이라고 쓰고 네모칸 이제 부등호가 들어올 거거든요. 부등호는 총 몇 개 있어요? 3개. 4개 있죠. 4개. 자,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아, 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부터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뭐 벌어진다, 모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줘도 좋아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얘를 대답할 거야. 느껴지니? 첫 번째 그림 보고 얘를 대답할 거야. 영구야. 틀린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불러달라고 그늘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얘는 뭐야? 알파 베타 벌어진다. 네. 얘는 알파 베타 뭐야? 모아져요. 모아지고. 얘는 알파 베타 포함해서 벌어지죠. 아, 네. 얘는 알파 베타 포함해서 모아지죠. 모아지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페이지는 맨 위에 뭐에 동그라미 쳤어요? 항상 성립.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해의 범위, x값의 범위를 찾을 건데 이 범위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항상 성립이라는 건 x가 다 갖다 써도 문제가 없는 걸 찾고 싶다라는 거야. 그 상황을 찾고 싶은 거지. 첫 번째 그림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한 상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기도 안 나왔죠. 안 나오고 안 나왔잖아.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갈 거야. 잘 대답해주고 생각해줘. 자, 두 번째 그림 보고 이거 대답해봐봐. 그냥 그걸 이렇게 그냥 0보다 크다 아니에요? 얘가 그치?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대답을 해달라고. x 입장에서 얘가 지금 x축보다 큰 거를 x 입장에서 대답해달라고. 그거를 x 입장에서 음. 지금 알파가 두 번째 그림에 들어가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0. 알파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알파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아, 네. 근데 잠깐만, 알파 기준으로 벌어지면 알파 빼고 다잖아. 네. 그럼 이때는 뭐라고 대답하기 좋냐면 알파 빼고 모든 실수.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알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알파 제외한 모든 실수. 근데 이걸 항상 성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쉽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아예 성립이 안 하는데. 없죠?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요? 근이 없다. 자, 세 번째 거. 알파 그냥 모든 실수. 그치, 이제 모든 실수 나왔지.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얘가 뭐예요? A가 양수인데 판별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은 지금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판별식이 뭐예요? 는 0이죠. 는 0일 때 누가 모든 실수가 나왔어? fx가 0 이상인 건 모든 실수가 나왔죠. 자, 여기 볼래? 이번엔 네 번째. 자, 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는은 있어요, 없어요? 알파만 성립. 그치. 그럼 여기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x는 알파라고 써야 돼. 그럼 모든 실수가 되는 거 하나 찾기는 했어.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겨우 하나 나온 거야. 자, 세 번째 그림 갑시다. 세 번째 그림의 상황은 A가 양수인데 판별식은 뭐죠? 음수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볼게요. 자, X축 위에 모든 실수 모든 실수죠. 다 되죠. X축 아래 안 돼요. 없어요. 근이 없다. 모든 실수. 안 되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더 나왔지. 네. 어떤 상황이야? 상황이 중요해. A가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음수일 때 fx가 언제 0보다 크다일 때 한 가지와 fx가 0 이상일 때 한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의 상황하고 여기의 상황일 때는 뭐가 가져진다? 모든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이거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보고 깨우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니? 그림이 총 6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나는 3가지만 그린 거잖아. 네. 그럼 나머지 3가지는 뭐겠어? 반대로. 위로 볼록으로 그리겠지.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여기에 부호가 음수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음수 살려서 계산해요? 아니면 넘겨서 양수로 만들고 계산해요? 그럼 어차피 6가지라고 생각해도 넘기면 다시 일로 오겠네. 그럼 난 3가지의 그림만 기억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요 그림일 때 4개의 답, 요 그림일 때도 이 그림일 때 총 12번의 대답을 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모든 실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빠르게 상황을 보고 판별식만 적당하게 조절해서 여기의 상황을 마무리 지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느낌을 살려서 이제 문제 한번 가볼까? 자, 보시게 되면 262페이지에 맨 위에 87번이 있고 밑에 유제 2개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맨 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을 다 해달라는 말이죠. 그때 a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글 부등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얘들아 그 앞에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a는 뒤져도 돼요? 그거 꼭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가보자.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하라고?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a부터 먼저 죽여보자 이거야. a가 0일 때는 죽고 9만 남았죠. 그 뭘 넣어도 9가 나오는 거잖아. x에다가. 그러면 얘는 다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 오케이.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a가 이제 0이 아닐 때는 a가 양수일 때하고 a가 음수일 때로 나눠보달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갈까? 우리가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었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 그림이 몇 개 나와? 하나. 근데 얘는 이미 끝났죠. 모든 실수 안 되죠. 둘. 얘도 안타깝지만 여기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셋. 이렇게 그리면 모든 실수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지금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판별식 가보자.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9a로 묶으면 그럼 범위는 바로 나오겠네.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오케이? 양수인 것도 문제 없죠.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a가 음수라고 그랬어. 자, 음수인데 x축 위에가 다 모든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던 거야. 자, 그려봐. 모든 실수 돼요? 안 돼요. 모든 실수 돼요? 안 돼요. 모든 실수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1번, 2번을 합해야 되겠지. 합하는데 난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난 0이 돼. 합하라며. 이게 답이 돼주시는 거죠. 자, 263페이지는 여러분들아 88번에 항상 위쪽에 동그라미 좀 쳐줄래요? 그리고 88-1번 밑에 유제 항상 아래쪽. 그 다음 88-2번 그 밑에도 위쪽. 자, 거기는 항상이란 말은 없죠. 자, 근데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하고 숙제는 264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센 행렬도 내드릴 건데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자, 얘들아 봐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3이 있고 y는 2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말고 한글을 읽어봐. 한글에 얘가 맞지? 얘보다
어떻게 돼 있대? 항상 위쪽. 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 부등호. 그치. 왜냐면 내가 y를 설명했으니까. 그럼 끝난 거야. 항상 위쪽이라며. 네. 그러면 모든 x가 들어가도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해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뭐 할 거야? 넘길 거지. 그럼 넘기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넘겨서 일로 오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치? 근데 안 바뀌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뭐가 안 바뀌어? 교점하고 교점의 좌표는 안 바뀐다고.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거 아무리 봐도 교점은 없는데요. 교점이 있으면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항상 성립이 돼요? 안 되잖아.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이 그림이 안 나오고 무슨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그때 m을 구해달래. 그 m을 어디 가서 구해요? 그러면 판별식 그렇지. 0보다 작다. 그렇지. 판별식 0보다 작다로 가야 되는 거잖아.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얘가 붕 떠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해석이 넘어갔을 때는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판별식이 음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12. 그러면 6이 12가 나오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지. 그럼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는 그 밑에 표현은 뭐 하면 돼? 부등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잖아. 그럼 위쪽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위쪽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긴 하겠지. 근데 밑에 맨 밑에 봐봐. 항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벌어지던데 이제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벌어지는 지점 있죠. 네. 요게 뭐라고요? 근. 응. 아시겠어요? 그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보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